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요때 기말 감사 시즌이나 바쁘고 실제로 언제 또 바빠요? 일반적인 회사라면 6월 30일이 끝나면 8월까지 요때 뭐예요? 반기 검토 보고서 하기 때문에 요때 바쁘다고요. 보통 두 번 바빠요. 세무사 혹은 텍스팀 얘네들은 언제 바쁘겠어요? 언제? 보통 대형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가면 소득세 팀 따로 있고 개인 사업자 팀 따로 있고 법인 팀 따로 있기 때문에 대형 회계법인 같은 경우 법인 팀이 대부분이죠. 둘이 하는 일이 달라요. 개업 회계사야 다 하지만 세무사 회계사야 다 하지만 그럼 만약에 대형 회계법인 텍스팀 법인을 대상으로 한 텍스팀이라면 언제 바쁠까? 언제? 제일 바쁜 건 역시 얘네도 그 다음 연도 3월 30일 있어서 요때가 제일 바빠요. 요때가 3월 30일이 제일 바쁘다고. 보통 3월 달이 제일 바빠요. 제일. 이때는 조금 바빠. 이때는 우리도 야근하기 때문에 밤 10시까지는 있어요. 주말엔 안 나오지만. 그렇거든요. 이때 뭐 하는데 이때 제일 바빠? 배웠다면서요. 뭐예요?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이 이때라고요. 그래서 이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때 바빠요. 3월 30일까지 무조건 납부하고 실제로 회사들은 법인세 미리 다 계산해 놓으면은 3월 30일 이전에 납부할까요? 3월 31일 날 땡하면 될까요? 3월 31일 날 납부해. 왜 3월 31일 날 납부할까요? 왜? 법인세 내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미리 내면 이자가 세부가 안 된다고요. 딱 3월 30일 날 낸다고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근데 또 언제 바쁠까요? 법인세 팀은. 회계법인 텍스팀에서 법인세 팀은 언제 바쁠까? 이때만 바쁜 게 아니라 이때도 바빠요. 텍스팀도. 그래서 6월 30일 지나고 나면 8월 30일까지 바빠. 이때 왜 바빠? 이거 왜 바빠? 배우셨다면서요? 과세표준 뭐 이런 거. 이때 왜 바빠요? 중간이납하기 때문에 바빠요. 실제로 여러분들 저도 알아요. 처음에 중간이납 배우면은 뭔 개소리야 1년에 한 번 되면 되지 이러지만 실제로 중간이납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이납. 그래서 이때 바쁘다고요. 우리가 8월 31일까지 법인세도 6개월치를 세금 미리 내줘야 된다고요. 정부가 1년 동안 돈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고 그런다고요. 중간이납을 해요. 그럼 실제로 중간이납은 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중간이납은 내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그냥 전반적인 우리 업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인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중간이납은 보통 어떻게 내요? 방법이 두 가지잖아. 자기 계산이랑 반납이 있죠. 자기 계산이 뭡니까? 실제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을 내가 한번 계산해 본다고요. 직접 6개월치의 세금을 계산해서 내는 방법이 자기 계산이에요. 반납은 뭐예요? 전년도 세금 낸 걸 그냥 엠빵 한다고요. 2분의 1. 전년도 세금 낸 걸 2분의 1에서 내는 게 중간이납이에요. 반납이에요. 그 회사는 자기 계산이랑 중간이납이랑 계산하면 아니 자기 계산이랑 반납이랑 계산하면 두 개 중에서 큰 금액을 세금 낼까요? 두 개 중에서 낮은 금액을 세금 낼까요? 당연히 낮은 금액을 세금 내요. 세법상 둘 중에서 네가 원하는 금액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낮은 금액으로 낸다고요. 미리 더 내는 금액은 없다고. 돈 갖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여러분 이제 세무사 되실 거니까 법인 사업자 나가면 중간이납 시즌이 되면 늘 뭘 기도할까? 일단 계산해 봐야 돼. 자기 계산이 얼마쯤 나오는지 계산해 봐야 된다. 그럼 자기 계산하고 반납이 있어. 그럼 우리는 늘 뭘 하고 싶을까?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을 하는데 늘 뭘 하고 싶겠어요? 반납하고 싶다고요. 왜 전년도 세금 낸 거에 반띵해서 내고 싶을까? 그게 편하니까요. 자기 계산하면 6개월치 세금을 다 계산해야 되고 그거 증거 다 남겨야 되고 그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계산서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이 기말이랑 거의 비슷해. 좀 리뷰를 빡빡하게 안 보는 차이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다고요. 반납은 어떻게 하면 돼? 전년도 세금 낸 거에 2분의 1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 혼자 국민은행 20초면 해요. 20초는 오바다. 한 1분? 한 1분 정도. 1분 정도만 한다고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반납을 바란다고요. 근데 회사는 반납을 하고 싶다고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이게 더 적으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법인세 하면 웃긴 게 대형 회계법인 가면은 여러분 연결납세 배웠습니까? 연결납세 보시면 여러분 뭐냐면 이게 연결납세라는 게 연결회계랑은 또 틀려요. 여기 KB금융 지주가 있으면 보통 금융사들은 여기 뭐 은행 여기 생명 이렇게 있으면 연결회계랑은 틀려. 연결납세가 뭐냐면 얘 세금 따로 계산하고 얘 세금 따로 계산하고 얘 세금 따로 계산한 다음에요. 따로 계산한다고. 그럼 개별납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합쳐요.
법인세 신고 조정에서 세금 계산한 걸 다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요걸 합친다고. 그래서 하나의 회사로 세금 계산을 다시 한다고요. 하나의 회사로 세금 계산하면 어떻게 돼? 우리 접대비 같은 거 한도도 얘 따로 한도, 얘 따로 한도, 얘 따로 한도였을 거 아닙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한도라고요. 이렇게 다 합쳐서 계산해보는 걸 연결납세라고 그래요. 실제로 잘 모르시는 세법 강사분들은 연결납세를 가리키면서 이런 거 실제로 안 써요 그러지만 겁나 많이 써요. 금융사들은 100% 연결납세 다 한다고요. 내가 했었거든요. 100%다 연결납세해요. 그럼 연결납세하면 이점이 뭐겠어요? 금융사들은 왜 굳이 연결납세 하겠어? 왜? 다 합쳐서 세금 낸다고요.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세금 내야 되는데 금융사들은 100% 합쳐서 세금 낸다고요. 연결납세로. 왜 연결납세할까? 왜? 똑같아요. 결손금은 이제 아시죠? 그쵸? 본 강의는 법인세를 이미 어느 정도 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넘기시면 돼요. 가볍게 듣거나. 여기가 결손금이 있다고요. 그럼 얘는 세금 안 내겠지. 근데 얘는 결손이 아니야. 그럼 얘네 두 개 세금 내겠지. 합쳐서 하나의 회사로 오면 얘 결손을 얘가 따먹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건을 만족하면 연결납세를 하려고 그래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런 식인데, 그럼 연결납세를 할 때도, 중간이납할 때도 연결납세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거 업무 진행할 때, 은행 쪽 애들이 나가서 먼저 은행 세금 계산을 해. 생명 쪽 애들이 나가서 세금 계산을 해. 그리고 뭐 증권, 보험, 얘네들 나가서 세금 계산 한다고요. 얘네들 다 나가서 세금 계산하고 나면, 마지막에 지주 세무조정하는 애가 나가요. 지주 세무조정하는 애 나가서 딱 기다리고 있으면, 밑에 있는 애들이 자기 세금 계산한 걸 쭉 올린다고요. 쭉 올려. 그럼 그걸 합쳐갖고 세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각각의 인차지들이 요거 지주하는 인차지한테 제발 그런다고요. 왜 제발 하겠어? 반납해야 되니까. 자기 계산하면 잣된다고요. 못 노는 거야. 제가 옛날에 KB금융지주 나가갖고 제가 지주에 있었는데 다 올려와가지고 다 합쳐왔어. 그때 반납이었던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반납 크크크 보냈다고요. 그랬더니 막 카톡방이 크크크 뜨더라고요. 근데 점심 먹고 와서 다시 계산했더니 계산 잘못했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자기 계산입니다. 그래서 막 유유유유유 그랬죠. 이 여기 연결합세인데 나중에 여러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럼 돌아와서 실제로 우리가 이때 세금을 낸다고 좀. 이때. 그럼 여러분 이때 세금 낼 때 회계처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 입장에서. 이때 세금을 좀 미리 냈다고요. 이때 당연히 세금을 현금으로 내기 때문에 현금이 얼마 나가? 만약에 이 중간이납 계산한 금액이 A라면 현금 A만큼 나갈 거예요. 반대쪽에 뭐라고 계산할까? 1번 비용 처리, 2번 아직 비용 아니지. 뭐라고 처리할까요? 일단 올해 1년 동안의 세금을 계산해서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세금 일부를 내가 미리 낸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서 세금을 내가 일부 미리 냈기 때문에 나중에 요때 세금 낼 때는 그만큼 지금 낸 것만큼은 돈 적게 내도 되겠죠. 그럼 나는 미래에 돈을 조금 내게 되네. 그래서 얘를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돈을 조금 내게 해주기 때문에 단기 법인세 자산이라는 계정을 써서 중간연합으로 돈 미리 낸 금액을 단기 법인세 자산으로 잡아둔다고요. 비용 처리하지 않아요. 나중에 내년 3월 30일까지 내야 될 세금 중에서 일부를 미리 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중간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현금 처리를 해요. 자, 그리고 나면 텍스팀은 언제 바쁠까? 네가 이따 바쁘다며. 그럼 감사팀 바쁠 때는 우린 놀아? 감사팀 1월부터 2월까지 빡셀 때 우린 놀아? 감사팀 이때 뭐예요? 이때 재무제표 공시해야 되니까 이때 재무제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익계산서 보면 뭐가 있어요? 법인세 비용이 있다고요.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려면 우리 텍스팀이 이 회사의 세금이 대충 얼마 내는지를 계산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도 요 시점에 한번 나가요. 요때 같이 나간다고. 요때 나가주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팀 재무제표에 법인세 비용을 계산해줘야 되는데 얘네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법상 낼 세금이 얼마인지를 대충 계산해준다고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실무에서는 프로비전 한다고 그래요. 프로비전 한다고 그래요. 프로비전이 뭐냐면 그냥 그 이연법인세 뽑아주러 간다고요. 왜냐면 재무제표에 법인세와 관련된 자산부차 그다음 법인세 비용을 계산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손익계산서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거 뽑아주러 대충 세금을 계산하러 간다고. 대충. 그럼 이때 일이 빡셀까요? 안 빡셀까요? 이때 얘네들 회계사들은 거래처 가도 새벽까지 있다 나오고 그런다고요. 죽어. 우린 이때 빡셀까 안 빡셀까? 텍스트분. 왜 빡세? 빡셀 이거 하나도 없어요. 이때 대충 해주러 갔잖아. 우리 이때 열심히 할 건데 지금 숫자도 확정 안 되는데 재무제표도 확정 안 되는데 우리가 세금 효과를 어떻게 정확히 뽑아?
대충 해주고 온다고요. 그래서 이때 가면은 10시 반쯤 우리는 출근해서 4시 반에서 5시쯤 퇴근해요. 그냥 야근 안 해. 할 것도 없고. 그럼 저 보통 같은 회계법인 텍스팀이랑 감사팀이 같이 가니까 가끔씩 제가 인차지로 가면 친구도 만난다고요. 그럼 친구가 그래. 야, 이 새끼야, 너는 왜 이렇게 일찍 가? 왜 이렇게 늦게 오고 그러다? 야, 우린 다 됐어. 갈게. 막 이런다고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고 이때 우리가 뭐 해준다고? 법인세 끊어주러 간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때 우리가 뭐 하냐면 대충 올해 1년 동안 기업이 세금 낼 걸 계산해 봤더니 한 B 정도 된대. 대충 세금 납부해야 할 금액이 B 정도 된대요. 그럼 우리 올해 납부해야 될 세금이 B라고요. B.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돈 모은 거에서 법인세 세무조정하면은 올해 세금 납부해야 될 금액이 B래. 근데 우리가 이미 A만큼 냈잖아. 어렵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때 12월 30일 날 기준으로 당기 법인세 자산 A 잡아놨던 거 없어주면 된다고. 어렵지 않죠? 그럼 난 1년 동안 B만큼 내야 되는데 지금 올해 8월 30일 날 현금 A 당기 법인세 자산 A를 잡았던 중간이라만큼 까! 그럼 아직 B에서 A만큼 뺀 금액을 더 내야 되잖아. 요 금액은 언제 내요? 12월 31일자로 당기 법인세 자산 A요. 크게 쓸까요? 저도 좀 작게 쓴 것 같았어요. 자, 보시면 자, 요즘 그렇게 수강생 눈치를 많이 봅니다. 자, 보시면 자, 당기 법인세 자산 A 까준다고요. 언제? 12월 31일자로. 그리고 어떻게? 텍스팀에서 올해 세금 납부할 금액 B만큼 계산해 줬잖아요. 요거 계산하러 간다고. 텍스팀은 요거 올해 세금 납부할 금액을 대충 한번 계산해 본다고요. 그럼 아직 얼마만큼 남았어? B 빼기 A만큼 세금 내야 될 금액이 남았죠. 요 회계 처리를 12월 31일자로 끊는다고요. 세금은 언제 내? 그 다음 년도 3월 30일 날 내요. 이거 계산했다가 미리 내야지. 절대 안 그런다니까. 세금 내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럼 B 빼기 A만큼 뭐 잡아줘야 돼? 지금 12월 31일자로 내년 3월 30일 날 내야 되는 세금이 B 빼기 A만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잡아주면 돼? 당기 법인세 부채 잡아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끊어놓는다고요. 이렇게 끊어놓으면 대차를 맞추면 반대쪽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법인세 비용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 B만큼 끝인다고요. 이거 언제 끝이요?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여기까지 회계 처리한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진짜 웃긴 얘기 해줄게요.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지금? 12월 30일 날 이 회계 처리 누가 끊어요? 텍스팀에서 끊어? 회계팀에서 끊어? 당연히 회계팀에서 끊죠. 텍스팀은 세금 얼마 납부하는지 금액만 계산해서 던져준다니까요. 그걸 받아서 재무팀에서 회계 처리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법인세 회계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법인세 회계라고요. 그럼 법인세 회계는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법인세 회계를 못하는 게 이게 주체가 누군지 헷갈려서 그래요. 법인세 회계 누가 하는 거야? 텍스팀이 하는 게 아니라 회계팀이 한다고요. 텍스팀에서 세무조정이랑 올해 세금 내야 될 과세소득을 다 계산해서 종이를 던져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회계 처리만 끊는 거라고요. 그럼 이 법인세 회계라는 건 사실 세무조정을 알아야 돼. 세무조정 결과만 보면 되는 거야. 세무조정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법인세 회계가 아니라 세무조정한 결과를 받아갖고 그거를 회계 처리하는 게 법인세 회계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법인세 회계를 못하는 이유는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요. 요즘 문제들은 옛날처럼 교수님들이 법인세 회계니까 세무조정도 내야겠지 이렇게 안 내고 세무조정한 결과물을 다 준다고. 그럼 그거 받아서 회계 처리하는 게 법인세 회계예요. 그래서 요즘은 법인세 세무조정을 다 해서 줘. 2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텍스팀에서 세금 납부액을 계산해주면 그걸 갖고 회계 처리하는 게 법인세 회계구나.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실제 세무조정을 몰라도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연도 3월 31일 날 이제 이거 납부해야지. 그래서 3월 31일 날 당기 법인세 부채 B 빼기 A만큼 없어지면서 현금 B 빼기 A만큼 나가고 법인세 회계 처리가 딱 끝난다고요. 아름답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라고? 요거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요거 배울 거라고요. 12월 31일자로 법인세와 관련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 그럼 이거 왜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법인세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재무제표에 법인세 비용 꽂으려고. 그래서 이 법인세의 대표적인 대부분의 문제가 법인세 비용이 얼마냐 이것만 물어본다고요.